안녕하세요. MVP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산자에는 이렇게 총 7개의 연산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는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준다는 의미의 할당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트를 비교해서 값을 계산하는 비트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부터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논리 연산자는 and와 or가 있고, 동일 연산자에는 is not, not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 연산자에는 in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또 한번 나오니까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가장 먼저 계산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로가 있으면 그 안에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덱싱, 아래에 보이는 다른 연산자들보다 이 인덱싱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듭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단항연산자라고 해서 부호를 바꿔주는 거, 그리고 비트 낫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셈이 나오고요. 이제부터 사칙연산이 나오죠.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 그리고 덧셈, 뺄셈, 그리고 비트, 시프트 하는 연산자, 그 다음 비트 연산자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제일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not이 먼저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 or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칙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있죠, 그렇죠? 10 나누기, 3,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는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 여러 개의 사칙 연산 값이 되겠는데, 가로 안에 걸 먼저 계산을 하죠, 그렇죠? 곱하기가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뒤쪽에 가로가 있기 때문에 B를 C로 나눈 값을 A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A를 더해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 나누기 3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파이썬에서는 정수값을 정수로 나누게 되면 정수가 아니라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네, 값이 자동으로 바뀌죠. 그렇죠? 자료형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100% 이용하면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6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죠. 그렇죠? 그리고 슬래시 두 개를 쓰게 되면 몫이 됩니다. 몫. 그래서 3으로 나눈 정수 몫은 33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두 개는 뭐냐면 제곱,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2의 5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2의 5승을 뜻하죠. 그렇죠? 그러면 2의 5승은 32가 됩니다.
산술 연산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실수나 아니면 정수의 산술 연산은 익숙하게 알 텐데 문자열에도 산술 연산자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에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더하기와 곱하기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더하기와 곱하기만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더하기는 문자열 두 개를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먼저 프린트문 했을 때 요거를 좀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자열 두 개를 더하기를 하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준다라는 걸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곱하기 정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는 문자열 앞에 나오는 문자열의 반복 횟수입니다. 그래서 S1이 ABC고 해보죠. S2가 DF, S2가 EF라고 했을 때 S1 플러스 S2 하면 ABCD EF가 되고요. S1 곱하기 2 하면 ABC를 두 번 반복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ABC, ABC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S1에 S1 곱하기 S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건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S2만큼 멀티플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S2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없죠. 파이썬이. 그래서 곱하기일 때는 S2 자리에 항상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S1 곱하기 만약에 1.5라고 해도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S1 빼기 같은 경우에도 오류가 납니다.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뺀다는 의미가 언뜻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뭐 S1에 있는 문자 중에서 S2에 있는 문자를 뺀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S1에 빼기 2. 이것도 2를 뺀다는 의미가 문자열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고요. 그래서 문자열에는 더하기와 곱하기만 연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 자, 그리고 할당 연산자는 우리가 보통 값을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x는 10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10을 왼쪽 변수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10 이걸 반대로 하면 오류가 나죠. 그렇죠? 예. x에 들어있는 변수 값을 10이라는 거에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은 그냥 단순한 단순한 데이터 값이죠. 그렇죠? 데이터 값에다가 x에 들어있는 값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나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항상 변수가 와야 됩니다. y는 20, y는 x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는 항상 변수나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왼쪽에는 항상 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x 플러스 이퀄이라고는 기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x는 x 플러스 10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던 x 값에서 10을 더해서 다시 x에 넣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x의 값을 업데이트 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x 빼기 이퀄은 5 하면 x의 기존의 x에서 5를 뺀 값을 다시
왼쪽에 있는 x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퍼센트 이퀄, 여기 보시면 퍼센트 이퀄, 그리고 제곱승까지도 이렇게 이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이게 할당 연산자고요. 예,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사실은 좀 더 직관적이고 알기 쉽죠, 그렇죠? 네,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좀 더 이제 코드가 많이 복잡하거나 이렇게 줄여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꺽쇠라고 하는데 이게 이 입이 벌려져 있는 쪽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12, 5보다 크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하면 실제로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와요.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맞다 틀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과 거짓으로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12 왼쪽에 있는 게 크다라는 의미고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요거는 왼쪽에 있는 게 크다라는 의미인데 이퀄이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10이 예를 들어서 이걸 100으로 해보죠. 100. 10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루죠. 결과가. 이렇게 해도 결과가 추루가 됩니다. 왜냐하면 10과 10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추루가 되죠. 자, 100과 100.1을 비교를 하는데 100.1이 크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루로 결과값이 나오고요. 10 느낌표 이퀄은 뭐냐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10이 1000을 100으로 나눈 것과 다르다. 그럼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false가 나오죠. 왜냐하면 1000을 100으로 나누면 당연히 10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과 10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false가 되죠. 자, 그리고 10 곱하기 10은 1000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퀄이 두 개가 있는 거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느낌표 이퀄은 다르다는 뜻이고요. 이퀄이 두 개가 있으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렇죠? 10 곱하기 10은 100하고 1000하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false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세 개를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빨간색은 이제 제가 좀 주의를 하라고 다른 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1.1과 0.1이 1.2하고 같다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언뜻 보면 같죠, 그쵸? 그럼 결과가 true가 나와야 될 텐데 얘가 false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수의 어떤 특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실수를 저장할 때 컴퓨터는 실수를 정확하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오차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 오차 때문에 연산을 해도 그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4와 1.6은 더하면 3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수끼리의 연산인데 얘가 3이 나올까? 그러면 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얘는 true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1.4 더하기 1.4는 2.8.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true가 나오죠. 얘는 정수 3이 되어서 떨어지니까 그래도 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얘는 실수와 실수를 더했는데 그래도 실수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과 조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true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실수 계산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릴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 계산할 때는 꼭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각자에다가 소수점이 없게끔 정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정수로 비교를 한 다음에 true, false 결과를 내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비교 연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문자열의 사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와 곱하기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S1과 우리 S1과 S2를 값을 넣어놨었죠,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자, S1과 S2가 같으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A, B, C, D, F 다르니까 false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S2가 파이썬과 같지 않다. 결과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true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S1과 S2, S1이 S2보다 작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2가 크다는 의미죠. 어떤 게 클까요? 파이썬도 그렇지만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자열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각각의 같은 인덱스에 있는 문자들을 순차적으로 비교를 해서 어떤 값이 더 크냐를 순차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큰 값이 있으면 그게 더 커지는 거고요. 그게 그 값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보다는 D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A, B, C, D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A라는 문자도 그렇고 D라는 문자도 각각의 고유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D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아스키 코드 문자라고 하는데요. 그 아스키 코드에 보면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적은 값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영어 문자들은 순차적으로 A, B, C, D, F, G 쭉 해서 Z까지 순차적으로 값이 하나씩 증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B보다 작고요. B는 C보다 작죠, 그렇죠? 그리고 C는 D보다 작고 D는 E보다 작고 E는 F보다 작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S1과 S2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S2가 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문자열 비교 연산 해봤고요. 범위를 나타내는 비교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뒤쪽에 가면 이제 논리 연산자가 나오는데 논리 연산자로 풀어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요. 자, x가 값이 얼마죠? 25죠. 그렇죠? 지금은 25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작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 결과는 당연히 false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범위도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A부터 Z까지 각각의 고유의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S가 뭐였죠? 없네요. 그렇죠? 자, S가 대문자 A라고 한번 해봅시다. S가 대문자 A라고 해보고 소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소문자 Z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false죠. 그쵸? 왜냐하면 대문자 A는 이 소문자 A와 소문자 Z 사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S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W다, 소문자 W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true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연산 문제이고요. 자, 이제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 자, 논리 연산이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논리 연산 외에 파이썬만의 좀 독특한 프로그래밍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논리 연산은 기본적으로 논리 값의 논리 곱 또는 논리 합이 되고요. 논리 곱은 AN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논리 합은 O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AND와 OR 그 양쪽에 오는 값들이 true 또는 false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값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true false죠. 그렇죠? true false니까 이 true false를 AND OR 이것도 true고 이것도 true false로 값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거를 AND와 OR 하는 건 가능한데 자, 이것처럼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AND를 하거나 OR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건 일단 나중에 살펴보고요. AND와 OR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rue를 AND를 하면 true가 나오고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AND는 양쪽의 P 연산자가 둘 다 true여야지만 결과값이 true가 나온다. 라고요. 그리고 OR 연산자는 둘 다 false여야지 연산 결과가 false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true고요. 그래서 이 논리곱과 논리합이 약간 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1 and 0이라는 연산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이렇게 좀 쉽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네. 자, 파이썬에서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0이 아닌 값은 모두 tru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true, false는 영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0과 1 외에는 어떠한 값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명히 어떤 숫자 값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true나 false는 true가 1이고 false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추가적인 정의가 있는데 0이 아닌 값은 모두 tru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0은 fal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렇죠? 자, 1 and 0 하면 값이 0이 납니다. 왜 0이 나오죠? true,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AND와 OR 연산자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자, 보시면 X and Y, X and Y 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X가 false이면 X 값이 반환되고 아니면 Y 값이 반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 or Y 같은 경우에는 X가 true이면 X 값이 반환되고 아니면 Y 값이 반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했던 연산 1 and 0을 하게 되면 1은 어떻게 되죠? AND니까 X가 false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1이니까 true죠. 그렇죠? 아니면 Y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0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AND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나오는 X 값이 false이면 뒤에 값은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값이 당연히 false이니까 당연히 X 값을 그냥 반환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문자 좋죠. 네.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true이면 OR 뒤에 OR이기 때문에 뒤쪽에 Y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X 값이 반환되고 아니면 Y 값이 반환됩니다. 자, 여기서 X가 AND이기 때문에 X가 true가 되면 뒤에 있는 Y 값도 다시 한번 더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X가 true인 경우에는 Y 값을 그냥 반환시켜주면 얘가 Y 값 자체가 이 AND 결과를 대변하게 됩니다. 자, OR 같은 경우에는 X가 true이면 X 값을 그냥 취하면 되고 아니면 Y 값을 취하면 되죠. 네, OR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 부분이요. true, false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여기서 x가 false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false라는 게 어떤 의미냐? 얘는 0입니다. 0. 0 또는 값이 없다는 걸 뜻해요. 우리 처음에 자료형 할 때 그 none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네. 그 none이라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값이 0이거나 이 두 가지가 false를 뜻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true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쓸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 and 999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nd니까 어떻게 되죠? 자, x가 false, 100이 false냐? 100이 false가 아니죠, 그렇죠? false이면 x 값이 반환되니까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값을 먼저 다시 또 봐야죠.
그리고 뒤에 값도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값이 반환됩니다. 답이 999가 나오고요. 0 and back 하면 어떻게 됩니까? 0 and back 하면 x가 false이기 때문에 값이 false가 0이 반환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back and false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은 true죠. 그렇죠? true. true이기 때문에 뒤에 걸 봐야죠. 그리고 뒤에 게 false니까 얘는 그냥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자, 3, 5와 999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3이 반환이 되겠죠. 왜냐면 5하니까 앞쪽에 있는 게 true죠. 3이 true가 되니까 그냥 3을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5와 100 하면 난 5와 100 하면 5하니까 앞쪽에 있는 게 true가 되면 당연히 앞에 걸 반환을 시켜주고요. 아니면 뒤에 걸 반환하는데 앞에 게 none이에요. 그러면 none은 어떤 걸로 판단이 됩니까? false로 판단이 되죠. 그렇죠? 네, true가 아닙니다. true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100이 반환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자, 실제 구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AND나 OR와 양쪽에 있는 P 연산자가 true, false인 경우도 당연히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P 연산자가 true, false이냐를 비교를 하는데 true와 false의 개념이 뭐냐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파이썬에서 AND OR가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된다 라는 걸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 자, 비트 연산은 각각의 값을 이진수로 바꿔서 그 이진수 각 자리에 비트를 연산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이진수인데 앞에 0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0비가 붙으면 얘가 이진수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0과 1 두 개의 값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10 하면 얘가 10진수로 10이고요. 100이라면 10진수로 다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 연산은 이렇게 기호로서 AND와 OR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값을 AND OR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연산을 할 때는 실제로 비트별 논리 연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비트별로 AND 연산을 AND 논리 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과 0이니까 1이면 true고 0이면 false인 거죠. 그렇게 해서 AND 연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OR 같은 경우에도 비트별 OR 논리 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1010하고 1001을 AND 비트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각각의 비트별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제일 앞쪽에 있는 1 두 개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렇죠? 자, 1000 하면 값이 10진수로 8이 됩니다. 그리고 OR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비트별로 OR 연산이죠. 그렇죠? 논리 OR 연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1이면 값이 1이 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10105와 1001 하면 101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진수로 바꾸면 값이 11이 되죠. 이렇게 해서 비트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 익스클루시브 오어인데 요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값이 두 개가 다를 경우에만 1이 됩니다. 이렇게 값이 두 개가 같으면 0이고요. 값이 두 개가 다르면 1이 돼서 결과값이 10진수로 얘는 1, 3이 됩니다. 2진수로 1, 1이죠. 그쵸? 네, 이렇게 되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시프트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인데 요거는 우측 시프트 연산자. 이렇게 얘는 비교 연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교 연산자 하나가 있으면 오른쪽, 왼쪽이 크다는 의미죠. 그렇죠? 왼쪽이 크다는 의미인데 시프트 연산자는 두 개를 사용합니다. 두 개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나누기 2를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진수를 표현을 할 때 1010이라고 쓰면 우리 10진수도 마찬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게 좀 더 낮은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냐에 따라서 그 값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하나를 내려라 라는 뜻입니다. 자릿수 하나를 내려라 라는 뜻이고요. 요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고 가니까 값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한 효과와 같아지는 거고요. 자, 레프트 시프트가 있습니다. 레프트 시프트는 뭐냐면 왼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값 자체를요. 그러니까 시프트 시키는 거니까 각각의 비트들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하나씩.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곱하기 2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자, x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얘는 이제 9죠. 그쵸? 자, x값이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오른쪽으로 라이트 시프트 해서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뒤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얼마만큼 몇 비트를 시프트를 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자, 1을 시프트하면 나누기 2가 되고요. 2를 시프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4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10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값이 5가 되고요. 자, x가 10인 경우에 하나를 올리면 곱하기 2를 해서 값이 20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x가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0b 1010이라고 하고요. x를 라이트 시프트 하면 값이 5가 되고요. x를 레프트 시프트 해서 하면 값이 20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2가 됩니다. 라이트 시프트 하면 하나를 라이트 시프트 하면 값이 5가 되는데 두 개의 비트를 라이트 시프트 하게 되면 값이 2.5가 아니라 2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일 연산자입니다. 자, 동일 연산자는 is, is not, not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is는 우리 영어와 똑같습니다. is는 A is B 하면 A는 B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일 연산자는 뭐냐면 두 개, 우리 보통 equal 두 개를 쓰죠. 그렇죠? equal 두 개를 쓰는데 equal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이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고 is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값이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을 x에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 상의 메모리에 x라는 변수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W를 넣었네요. W라는 변수에 헬로우를 넣고 X에다가 W를 다시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이 W와 X는 똑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 is X 하면 true가 나오고요. 여기서 Y는 헬이라고 집어넣어 주고 Z에다가 Y 더하기 헬로우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Z는 뭐냐면 Z는 헬로우예요. W도 헬로우고 X도 헬로우예요. 그렇죠? 값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W와 X는 같다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Z는 W와 같을까? Z는 X와 같을까?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false가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이 Z라는 값을 이 hello라는 값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이 헬이라는 값을 가진 y로부터 z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태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값이 같지 않고요. 그래서 y도 이게 서로 기본적으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라는 변수도 다른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x에다가는 w를 그냥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같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메모리 주소값을 보는 함수가 있는데요. id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id x라고 하면 이렇게 해당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idw라고 해보죠. 같죠, 그렇죠? 두 개가. idz는 주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도 얘가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idy 한번 해볼까요? idy도 서로 완전히 다른 값이죠. 그죠?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u라고 하고 여기서 hello라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u는 w와 x와 같을까? 그러면 u is w일까? 를 보는 거죠. U와 W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서는 같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hello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열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여기서 입력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 아이들 프로그램 내에서는 제가 hello라고 입력한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특별히 뭔가 수정이 되지 않는 한은 모든 변수들이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A도 hello다. 그러면 이것도 true예요. 그러면 A is 뭐 W 요것도 true고. 그러니까 같은 값을 처음에 할당받은 모든 변수들은 모두 같은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y라는 변수는 태생이 다르죠. 그렇죠? hello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헬이라는 문자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 똑같이 hello가 되어도 얘는 x와 w가 가리키는 이 hello가 아니라 다른 곳에 정의가 되어 있는 hello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is는 됐고 이제 is not은 뭐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네, 같지 않다. 같으냐를 is는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고 is not은 같지 않다라는 걸 뜻하고요. 자, 당연히 이제 equal 두 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equal 두 개는 뭐죠? 같다라는 의미죠. 이건 값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is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x와 z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true가 되죠. x도 hello고 z도 hello죠. 그렇죠? 근데 x is z 하면 얘는 false인 거죠. 메모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x는 z와 같지 않다. 또 false인 거죠. x와 z는 같죠. 그렇죠? 값이. 자, 그리고 not가 있습니다. not. 자, t가 true이면 not는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not은 뭐냐면 반전의 논리 연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에다가 내가 10을 넣고 not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true, false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자, false는 0 또는 none이고요. true는 false가 아닌 모든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ot을 붙이면 t는 기본적으로 true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not 하면 얘는 false가 됩니다. 자, 논리적 반전이기 때문에 not을 붙이면 항상 true, false가 true, false가 결과값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t가 none인데 not 하면 어떻게 됩니까? true가 나오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포함 연산자인데, 포함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이 포함하고 있느냐를 뜻합니다. 우리 영어에서 쓰는 in의 문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A가 예를 들어서 hello python이에요. hello python이고 B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는데 in이라고 쓰고 A라고 쓰면 A 안에 hello라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있는지를 체크하는 수식이 됩니다. 자, 들어있느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값은 true 또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A 안에 헬로우가 있느냐 그러면 헬로우가 있죠, 그쵸? 헬로우가 있으니까 B는 true가 되고요.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하이가 A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B는 당연히 true가 되고 C는 당연히 false가 됩니다. 예. 자, in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은 문자열 안에 어떤 서브 문자열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연산만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배열을 배우게 되면 여기 위치에 배열이 올 수 있게 됩니다. 배열이 오면 배열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런 원소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in이 다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in이라고 하는 연산자 뒤에는 여러 개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열도 여러 개의 문자로 합쳐져 있는 변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열을 배우시게 되면 배열도 여러 개의 원소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원소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연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입력과 연산자 문제, 연습 문제 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연산자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